네, 심야 독서 시간입니다. 오늘은 목요일, 벌써 불금을 앞두고 있는데요. 네, 아마 수요일과 목요일 이때쯤이 조금 이렇게 한 주 중에서 버거울 때가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오늘은 직장에서 업무에서 어떤 힘든 일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아마도 이런 비즈니스 활동 가운데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아마 이 소통의 부재에서 오는 소통의 불균형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에서 오는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퇴사를 한다든지 이직을 하는 이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아마 관계, 소통의 문제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오늘은 그래서 비즈니스 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 이 소통에 관한 얘기, 제목이 비즈니스 소통을 좌우하는 3가지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같이 독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퀄컴 최고 경영자 폴 제이콥스는 노키아가 다른 회사에 비해 전략 수립에 시간을 많이 들이고 새로운 기술을 보여주면 그 기술을 평가하는데 6에서 9개월이 걸려 놀랐다고 이야기했다. 그래서 평가를 마칠 때쯤이면 당연하게도 기회는 지나가 버린다고 덧붙였다. 세계적 휴대전화 기업인 핀란드의 노키아는 애플과 삼성을 앞설 기회가 수차례 있었지만 이를 살리지 못하면서 위기를 맞았다. 노키아는 이미 지난 2000년 애플 아이폰과 흡사한 스마트폰을 만들었지만 상품화에 실패했던 것이다. 노키아에서 수석 디자이너를 맡았던 프랭크 누오보는 아이폰이 나오기 7년 전에 디자인팀이 회사 측에 터치스크린 등 지금의 스마트폰과 매우 흡사한 제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노키아는 또 1990년대 말에 무선통신이 가능하고 터치스크린 사용자 환경을 갖춘 태블릿 PC도 개발했다. 세계 최초의 스마트폰 출시는 물론 태블릿 PC 시대를 열어 애플과 삼성을 넘어설 기회가 충분히 있었던 셈이다. 전문가들은 연구개발에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들이고도 내부 의사소통의 부재로 혁신 기술을 제품화하는 데 실패한 것이 노키아가 추락하게 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노키아의 협력업체들은 노키아가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 수 있었지만 경영진과 내부 구성원들의 안일한 소통의 태도들이 성장의 발목을 잡았다고 지적했다. 애플보다 4배나 많은 연구 개발비를 쏟아부으며 탁월한 성과를 만들어냈음에도 노키아가 몰락의 길로 들어선 것은 조직 내부의 비즈니스 소통의 부재와 경영진의 느리고 안일한 의사결정이 가져온 나비효과인 셈이다. 비즈니스 소통은 이제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중대한 선결 과제인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 얘기는 이 비즈니스 소통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3가지 원칙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보면 첫 번째 원칙은 신뢰를 유지하라. 제대로 된 의사소통은 믿을 수 있는 상황과 분위기 속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믿을 수 있는 분위기라는 것은 사소하고 유치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말과 행동과 관련되어 있다. 비즈니스 파트너를 신뢰케 하며 혹여 문제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사를 정확히 숙지시키는 것이 결국 비즈니스 파트너 간의 신뢰 확보와 유지를 지속하게 한다. 신뢰는 결코 큰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아주 작고 사소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에서 신뢰의 토대는 쌓여가는 것이다. 메가더 장군이 육군 사관학교 교장이었을 때 이야기다. 어느 날 상원 국방위원들이 시찰을 왔다. 메가더 장군은 보고를 마친 후 국방위원들을 자기 방으로 안내했다. 그 방에는 가구도 없고 수침대만 덜렁 놓여 있었다. 메가더는 이곳이 제가 생활하는 방입니다. 이곳에서 6일을 지내고 주일에만 집에 갑니다. 라고 말하며 자기가 고생하고 있음을 은근히 강조했다. 시찰이 끝나자 만찬이 베풀어졌고 금 접시에 요리들이 담겨 나왔다. 그들이 돌아간 뒤 메가더는 금접시 하나가 없어졌음을 알게 되었고 범인을 꼭 잡으리라 마음을 다졌다.
국방위원들을 의심하던 메가더는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 금접시의 행방을 물었다. 며칠 후 그는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만일 장군께서 그날 밤 야전용 침대에서 주무셨더라면 벌써 금접시를 찾으셨을 것입니다. 제가 침대 모포 밑에 접시를 넣어두었거든요. 신뢰를 깨는 대부분의 원인 제공자는 다른 이가 아닌 바로 나다. 막연한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너무도 쉽게 상대방에게 불신의 빌미를 제공하곤 한다.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어라 혹은 디테일의 힘이라는 책이 한때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하였다. 이는 우리가 그만큼 사소한 것들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간과하고 산다는 방증이며 이러한 습성과 습관들이 결정적인 비즈니스 관계에서 무척이나 큰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작은 것들 그리고 소소한 것들에 집중하고 완벽히 지켜내려는 의식과 실행이 있어야 한다. 좀 공감이 가는 얘기네요. 두 번째 원칙입니다. 명확하게 표현하라. 비즈니스 소통의 메시지는 명확한 용어와 문장으로 표현되어야 하며 그 용어는 전하는 사람이나 전달받는 사람 모두에게 동일한 뜻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특히 상호간 복잡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되도록 단순하고 명확성을 갖춘 문장과 주제들로 요약하여야 한다. 또 소통 경로가 길거나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는 메시지라면, 즉 많은 사람을 거쳐야 할 메시지라면 더욱더 단순화해야 한다. 말의 간결화와 더불어 말을 조리 있게 한다는 뜻의 가장 근접된 개념은 바로 논리적인 말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논리적으로 말하는 방법이 실제로는 매우 힘들다. 말을 논리적으로 하려면 먼저 자신의 메시지를 구조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메시지 구조화는 먼저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문제에 관해 명확한 개념이 있어야 한다. 그 개념이 다른 개념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진술문 형태로 늘어나고 이러한 진술물들을 나열하고 명제화하여 나타내는 것이 메시지이다. 비즈니스 소통에서 가장 효과적인 표현은 3살짜리 어린 아이부터 80살 할아버지까지 모두 같은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쉽고 간결한 표현이다. 표현의 명확성은 결코 어렵거나 복잡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수신자의 입장에서 전달자의 메시지를 이해했을 때, 즉 보낸 메시지와 받은 메시지가 일치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번 원칙은 정말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아마 업무에서 직장생활 하시면서 많은 경험을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네, 원칙 세 번째입니다. 인내하고 반복하라. 비즈니스 의사소통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과정이다. 특히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메시지를 제대로 올바르게 전달하려면 인내를 가지고 정확히 전달될 때까지 반복해야 한다. 전 GM그룹의 회장이었던 잭 웰치는 조직 내 핵심 가치 등 중요한 메시지는 적어도 10번 이상을 반복해서 전달하였고 그래야만 제대로 뜻이 전달된다고 주장했다. 반복의 과정과 더불어 의사소통의 전달은 모순이 없이 항상 일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속적인 반복과 일관적 소통이 비즈니스의 올바르고 탁월한 결과를 불러오는 것이다. 스위스 피아노의 대가 지그무트 탈베르그는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도 이어지는 연습을 결코 게을리하지 않았다. 어느 날 대음악회가 개최되는데 그에게도 출연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다. 음악회 개최일이 언젠데요? 다음 달 1일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거절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때까지는 연습을 할 수 없습니다. 연습이요? 선생님께서도 연습을 하십니까? 이번에도 신곡을 연주하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도 3일 정도면 연습할 수 있지 않겠어요? 많은 음악가를 알고 있지만 한 번 하는 연주에 4일 이상 연습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하물며 선생님 같은 대가는 연습이 필요 없지 않겠어요? 그러자 그는 정색하며 말했다. 저는 신작 발표회를 가지려면 적어도 1500회의 연습을 하지 않으면 출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루에 50회씩 연습하면 1개월은 걸리겠죠? 그때까지 기다려주신다면 출연하겠습니다. 연습할 시간이 없으면 절대 출연할 수 없습니다. 소통도 삶도 끊임없는 인내와 반복으로 완성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때로는 바보 같은 우직함이라 하더라도 상대방과의 정확한 소통을 위해 자신이 정한 원칙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어떤 이에게는 비효율적이고 비현실적이라 하더라도 결국 정확한 소통을 위한 선한 목적이 있기에 반드시 좋은 결과로
돌아올 것이다. 네, 그래서 세 가지 원칙, 인내하고 반복하라, 그리고 명확하게 표현하라, 그리고 신뢰를 유지하라. 이 세 가지 원칙에 대해서 저자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간단하고 뭐 심지어는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이걸 사실 실천하는 게 더 힘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내일부터 당장 조직에서, 회사에서 다른 분들과 소통을 잘 하기 위해서 오해나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없기 위해서라도 이런 소통을 하는데 한번 이런 세 가지 원칙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통 때문에 너무 고민 많은 밤 되지 마시고요. 네, 이 독서 오늘 내용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한번 리프레시 하시고 네, 또 힘찬 불금 맞이하시고 즐거운 주말 되시면 좋겠습니다. 주말에도 심야 독서 계속 이어지겠고요. 네, 오늘 여기서 심야 독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